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리와 집중력 유지, 제한 시간 내 효과적인 답안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관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최대한 빨리 읽고 최대한 많이 쓸 수 있는가, 이것을 시간 관리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고득점은커녕 중간 점수 받기도 어렵습니다. 최대한 빨리 읽고 최대한 많이 써봐야 어차피 점수가 안 나옵니다. 시간 관리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생각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 점이 진짜 관건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문서를 써봤자 어차피 점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시간 관리 방법은 3분의 2의 시간을 읽고 생각하기에 투자하고 3분의 1만 쓰기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 60분짜리 인바스켓이라고 한다면 40분 동안 읽기와 생각하기를 하고 3분의 2가 되는 20분의 시점부터 20분 동안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90분, 제한 시간이 90분인 인바스켓 세팅이라면 60분 동안 읽기와 생각하기를 하고 3분의 2가 지난 30분이 남은 시점에서 30분 동안 쓰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배분을 보면은 쓰기 시간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쓰기 시간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쓰기 시간을 앞으로 당기면 어떻게 되냐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읽기만 하고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은 것을 쓰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현상을 살펴보면 생각을 해야 해결 방안을 만들 수가 있죠. 개선 방안을 수립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없다는 압박감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각을 안 했으니까 읽은 것을 그대로 쓰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60분에서 90분의 문서 작성, 자료 파악 시간을 보내고 나면은 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 평가위원 질의응답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터뷰에서 평가위원이 제시하는 질문이 대체로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생각하신 것을 말씀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게 대부분 질문의 취지거든요. 평가위원이 자료가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낭독해 주세요. 그대로 읽고 쓴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진 않죠.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질문을 하죠. 그런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으면 자료를 읽고 옮겨 적은 것을 그대로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생각을 물어봤는데 그냥 자료에 적혀 있는 현황을 대답하는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없이 읽고 쓰기를 해봤자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침착하게 생각하고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집중력을 사실 유지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먹더라도 실제로는 현장에서, 시험장에서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입니다. 과제 수행실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자료 파악, 문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옆에서 누가 뚜다다 타이핑을 하고 있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막 키보드를 뚜다다 타이핑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남들이 나보다 막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안심하셔도 되는 게 사실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자마자 무언가를 쓴다는 거는 뭘 써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무언가를 쓴다는 건데,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과제 내용을 현황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쓰기를 하는 거죠. 현황을 길게 쓰고 이것저것 옮겨 적고 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봤자 별로 득점하는 데 도움은 되진 않습니다. 또 뭘 써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과제 내용, 주어진 상황 이런 거랑 상관없이 미리 암기한 것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MOU, 홍보, TFT, 협의체, 인식개선 이런 굉장히 구태연하고 관행적인 표현들 있죠. 이런 클리셰를 그냥 쓰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주어진 문제 해결 이런 거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을 쓰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리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 써봤자 득점에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뚜다다 타이핑을 한다 해도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은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생각을 하시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는 첫 번째 마인드 컨트롤 방법은 생각 없이 쓰는 내용은 득점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초조해진 것 같다, 급해진 것 같다 하면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냥 써봐야 득점에 도움은 안 될 텐데 다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은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보고서나 인바스켓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빨리빨리 뭔가 해야 된다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래서 침착함을 상실하게 되고 집중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자료를 뭔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뭐가 뭔지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는데 그래도 이게 시험이니까 제출은 해야 되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뭔가 쓰고 보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저득점입니다. 두 번째 마인드 컨트롤 방법은 문서 작성의 목적이 뭔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 문서 작성의 목적은 제출하기가 아니죠.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서를 작성하는 거지, 뭐 제출하고 내고 보여주려고 문서를 작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리고 문제 해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별 생각은 없고 구상한 게 없는데 하여튼 뭔가 써서 제출을 하긴 했다. 해봤자 어차피 저득점이죠.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으로서 문서 작성의 본질적인 목적은 제출이 아니다. 문제 해결이다. 이 점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런 불안감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20분, 30분 만에 효과적인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나 이렇게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참고하셔야 될 중요한 점이 뭐냐면 역량평가는 제한된 빠듯한 시간 내에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평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를 3박 4일 동안 쓴 것은 아니고 굉장히 짧은 제한된 시간 내에 파악하고 작성하고가 이루어졌다는 걸 감안을 합니다. 평정을 할 때. 그래서 역량을 평가하는 거죠. 역량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은. 그러니까 평가위원의 관점에서는 형식보다는 내용에 관심을 두고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런 불안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출하는 건데 최소한의 문서틀은 갖춰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최소한의 문서틀은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만 갖추면 됩니다. 최소한만 갖추면 되는데 이거를 극대화해서 갖추려고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됩니다. 내용은 뒷전이고 형식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러면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한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문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좋냐 하면은
많은 분들이 기획서 하면은 뭐 현황 문제점, 단기, 장기, 세부 추진 계획, 뭐 예산, 인력, 인프라 이런 FM 양식을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평정이 이루어질 때 이런 FM 양식에 맞춘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평가위원이 뭐 목차만 읽어보고 점수를 주거나 문서의 외관만 보고 점수를 주지는 않습니다. 문서를 어떻게 쓰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읽어보고 깊이 있게 분석을 합니다. 게다가 평가위원 질의응답 인터뷰가 있죠. 이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이 기록한 내용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를 탐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대책으로 MOU가 적혀 있으면 이 MOU는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냥 MOU를 허전해서 썼다 하면은 이제 질의응답 인터뷰에서 아무 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극대화로 맞춘 FM 양식 이거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틀을 갖추는 것, 예시를 보자면 이런 것입니다. 먼저 현황이나 추진 배경에 땡땡 문제 상황의 핵심은 뭐뭐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해결 방안 혹은 개선 방안. 이런 문제를 어떠어떠하게 해결을 할 거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세모이기 때문에 땡땡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고 기획 의도는 뭐다. 이것을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에서 땡땡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면 이런 점이 좋다. 이 정도의 논리의 흐름을 갖춰주는 거죠. 사실 보고서의 흐름이 그렇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할 거고 이렇게 해결하면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논리를 갖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해결 방안이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집행할 수 있게 이렇게 제시가 되면 되는 거죠. 내용 면에서 주어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고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FM 양식에 집착하시기보다는 최소한의 논리 흐름을 갖춰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시간 관리나 답안 작성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시간 관리와 집중력 유지, 제한 시간 내 효과적인 답안 작성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